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뭐 아니 약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긋났어. 네. 아니, 이거 따라했는데 왜 그쵸. 고음, 아니 고음을 안 돼? 오늘 그렇게 희번뜩하게 까 이렇게 안, 뒤집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고음이 안 돼요, 저는. 아 고음 거의 두성을 쓰기 위해서 네네네. 눈을 까뒤집는 네. 이걸 네네. 안성이라고 네네. 그러죠. 안성. 백안성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전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좀 전에 그 노래를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제가 들려드렸죠. 네, 27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또 신박하게 노래로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에 난리랍니다. 난리는 아, 네. 진짜 네. 이슈라고 말이 돌 만큼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오히려 약간 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친구가 줄리아 류라는 친구가 작곡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 한국에 계신 분은 아니고 재미교포 3세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버드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하기 싫은 거야.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전공이 아닌 거지. 전공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작곡을 이제 학교에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재를 찾다 보니까 심청전이라는 한국 소재가 디즈니에 없더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직접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이걸 뭐라 그러죠? 캐릭터를 이렇게 왜 3D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아바타? 미모지처럼. 네, 네,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CNN에서 또 보도를 하게 되죠. CNN? 네. 아니 저도 이거를 언제 어떻게 들었냐면 갑자기 연락을 하나를 받은 거죠. 저희 그때 틱틱붐 게더타운 때 비대면 모임을 같이 준비했던 이남기 에디터님이라고 계신데 틱신자들에 참여했던 또 참여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뭐 하버드 출신 한국계 브로드웨이 작곡가가 심청전을 소재로 뭐 곡을 15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핫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구나. 네, 반응이 엄청 핫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래 넘버를 그때 들었는데 넘버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딱 디즈니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뮬란보다 한 발 앞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이거는 연락을 네. 해서 컨택해가지고 디벨롭이 되면 너무 좋겠다. 아니 그래서 댓글에 다들 이거 뮤지컬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대요. 진짜 네. 되면 좋겠네. 그래서 줄리아 류 같은 경우 지금 22살이거든요. 아직 창창한 데다가 디즈니 공주 중에 한국인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소셜미디어 틱톡에다가 올리셨대요. 저는 거기서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넘버가 있는데 다이브라는 넘버가 있어요. DIVE. 다이브라고 하면 첨벙! 네, 그러겠죠. 네. 인당수? 네, 첨벙. 그래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도 이젠 나를 막을 수 없어. 약간 모아나 느낌이다. 아니, 그리고 인어공주 느낌도 인어공주 나는데? 그쵸. 좀 비슷하죠. 다. 약간 그 감성이 드라마 네. 플롯이 진짜 디즈니 플롯 느낌이잖아요. 위기를 겪고 다시 부활해서 맞아요. 신분 상승을 이뤄내고. 그렇죠. 좋은 일을 결국에는 맞이하는. 맞아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 세상의 어떤 파도도 나를 흔들 순 없어. 난 임무 수행 중이지. 그냥 나를 미션을 지켜봐. 하고 있다. 미션. 네. 근데 이 가사가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해서 여기저기 또 올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니 아까 틱톡 말씀하셔서 그런데 원래 틱톡으로 발표된 뮤지컬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라따뚜이 아세요? 네, 네네네네. 라따뚜이. 네, 라따뚜이도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틱톡에 먼저 곡이 공개가 돼가지고 그거에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그게 틱톡에서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고 진짜 실제 브로드웨이 작곡가들이랑 창작진이랑 배우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틱톡에서 계속 디벨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부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거의 엄청난 수익을 진짜요? 벌어들였다.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제가 원고에다가 네. 그 뮤지컬 트렌드 막 이런 거를 써놓는 챕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틱톡 뮤지컬 라따뚜이 예시를 드러나가지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딱히 없어가지고 이 챕터를 좀 빼야 없애야 되나? 라고 근데 이거 심청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넣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책에 넣으시면 되겠네요. 완전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이거 그러면. 완전 진짜 네. 좀 리뉴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1시간짜리로 이거를 다 만드셨대요. 길이도 사실 꽤 길죠. 음. 거기 올려진 건 짧은 건데 원래 졸업 작품으로 1시간 분량. 그리고 조회수는 90만 회 이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전에 공연을 프로듀싱하는 방식이랑 요즘 또 온라인 인큐베이팅 맞아요. 굿뮤지컬 네. 이런 데서 아유, 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또 르꼬르 비지에 이런 것처럼 네, 하고 오늘 있잖아요. 또 새로운 거 올라갔죠. 그러니까 매주 네. 이제 곡이 올라오는 것처럼 네.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곡을 먼저 접하고 이 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또 투자로 연결이 되는 이런 방식이 저 트렌드를 좀 앞서 나가시는. 네, 제가 너무 앞서간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또 너무 앞서 나가면 너무 안 되지. 앞서가면 안 그러니까 돼서 한 발짝 정도 앞서 네. 나가야 되는데.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죠. 트렌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네. 라는 근데 생각이 정말 저는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도 15살부터 작곡을 원래 했었대요, 개인적으로. 음. 그런데 이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뛰어들기가 무서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메디컬 스쿨이네요. 더 대단한데. 네. 그래서 그 전에는 프리메드 과정에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뮤지컬 창작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연예술 전공으로 전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터진 거죠, 이게. 와, 이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부모님. 오픈 나 지금 목이 메워. 마인드셨을까? 나 지금 목이 메워. 부모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결론은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그래 아무리 무서워도 후회를 하더라도. 그리고 저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다시 학교 가면 되죠. 그럼요. 네. 그치. 돌아갈 곳이 돌아갈 있나? 곳이 있죠. 자퇴 안 했겠지 아직? 뭐 다시 시험 보면 되겠죠. 아우, 황조교님, 황조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가끔 고민해요. 가끔. 네. 내가 수능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 네, 갈수 가가지고 있지 원하는 않을까. 공부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네. 능력 있으면 언제든지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늦었다 할 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27일 화이팅! 저도 해보려고요. 네. 학사 도전? 네네네 해보려고요. 아. 새로운 전공. 새로운 전공. 네네. 네. 부동산학. 네. 아니 요즘 이 돈에 꽂히셔가지고. 아니 지난번부터 계속 부동산을 얘기하시고 우리 아니, 스튜디오도 맞아. 이게 임대 사업하자고. 사업하자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괜찮아요. 차에서 나보고 막 네. 돈 너무 밝힌다고 나한테 막 속세에 찌들었다고 돈 왔다 갔다 얘기하지 하세요. 말라. 왔다 갔다. 네, 왔다 고세 또 갔다 바뀌신 거 네. 연휴 한번 겪고 오셨더니. 네. 하루마다 달라요. 맞아요, 또 맞아요. 바뀔 겁니다. 네. 그니까 아니 아무튼 이게 디벨롭 돼가지고 진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로 개발이 된다면 너무 행복할 그게 것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설 설화들 갖고 한 작품들 많잖아요. 뭐 성춘향도 있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춘향전, 또 뭐 수군가, 있지? 수군가. 수군가는 아니, 그거 별주부전, 판소리 이런 게 네, 다. 판소리 네. 여덟마당 뭐 이런 거 내용들 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디벨롭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로컬 내용이라 회계적으로 이게 뜰 수도 없다라고 지레짐작하고 우리가 그렇죠. 또 포기한 편견을 부분도 갖고 있죠. 있었죠. 스스로에게. 아니 진짜 네. 하데스타운처럼 네, 네. 뭐 그리스 로마는 뭐 우리 신화인가?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신화도 아닌데. 맞아요. 한때 그래서 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굉장히 올드한 슬로건. 올드한 슬로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맞아, 스스로 너무 막 우리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거는 유니버셜하지 않아, 보편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 거를 조금 우리 내부에서만 소비하고 끝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딱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한복 딱 입고 나와가지고 요번 또 베이징 누구냐 아, 베이징 너무 올림픽 맞나? 짜증나죠. 정말. 네, 나 베이징 올림픽 개최한지도 몰랐어.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한지도 몰랐는데 그건 그 정말 이슈로 화가 나죠. 먼저 접한 거예요, 나가 네, 내가.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전통 한복인 거야. 그 입고 있는 게. 진짜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없지만 어, 마음으로는 정말 100만 배 욕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이가 네, 없는 너무 거예요. 어이가 그래서 없죠.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게 정말 중국의 전통 의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문화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랑 아니 그래서 예술의 힘이. 우리가 한복 입고 나온 행사가 더 많지 않아요? 아, 그쵸. 그걸로 막 다 메이크업 해야지.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짜증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인 거예요. 하여간 우리 것을 조금 더 국제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좀 더 알릴 수 있는 네. 방안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이슈 조금 네. 산뜻하고 희망적인 조금 짜증도 약간 섞여 있지만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이슈로 이제 27님께서 또 따끈따끈한 줄리 리우 맞나요? 줄리 네 맞아요. 줄리 리우 님의 음악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릴스나 틱톡 콘텐츠 보니까 그 콜라보로 해가지고 네. 많은 배우분들이랑 듀엣처럼 부른 컨텐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쭉쭉쭉쭉 넘겨보시면 또 한 번쯤 마주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뭐 심청이는 인당수에 왜 2번 절을 했을 건가? 따로 빠졌을 건가? 갑자기 왜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공연 이름이에요? 그게? 공연 이름, 연극 이름이에요. 연극 이름 그런 네. 연극 있었죠. 네네. 그런 연극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좀 고전을 현대화하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27님이 준비한 그리고 저 심청. 하나만 더 얘기해도 당연하죠. 돼요? 얼마든지 하세요. 아까 그 친구는 줄리아 류고요. 이름이 줄리아 류고 지금 제가 그래서 심청에 관한 컨텐츠가 또 있나? 이러고 좀 찾아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극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꽂힌 게 있었습니다. 뭐죠? 소녀심청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김석원 감독이고요. 케플러 스튜디오라는 데서 제작을 한 건데 너무 좋아요. 아, 보셨어요? 네, 이 친구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까 누구였죠? 그 거북이가 아니라 별주부전. 갑자기 까먹어서 별주부전 이야기랑 심청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컨텐츠 실용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돈이 모자라서 우리 예술인들이 다 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펀딩. 클라우드 펀딩을 하셨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전편을 제작을 못하고 하다가 만 거예요. 어머. 그런데 짧게 끝나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거를 몇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저작권 허락을 받아서 그걸 소개하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이게 심청 버릴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라고 지금 그럴 게 아니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심청에 이제 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얼마 전 뮤지컬 활극 심청도 네네. 웰컴 대학로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구지영 작곡가님이 그러네요. 작품하신 거 네. 그래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활극인가요? 심청이가 거의 장군처럼 나옵니다. 이게 독립영화로 어쨌든 제가 1,000원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27님의 이슈 여기까지 들어봤고 저희도 식구님 또 지금 궁금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네. 나야 나? 이제 왜 식구 황정현님은 스타일. 안 하고? 나는 뒤에. 뭐야 스타는 뒤에 나오는 거야? 아니야 지금 나 진짜 요즘에 떨려가지고. 좀 불만이 많아요. 왜? 황정현님 도대체 네. 제 거는 썸네일도 안 해주고 아니 너무 견제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네, 열심히 너무 만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견제를 왜 해? 견제고 그거는 실수였어. 진짜. 실수야? 아니 그거 정말. 자격지심이에요. 그 자격지심이에요. 아니 조회수 제일 낮은데 그것도 안 해주면 어떡해? 그거 내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식구님한테 사과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극단 그 금태섭 안무관님 계신 곳, 네. 김풍년 선생님 계신 곳 어디죠? 작당모의. 네. 작당모의 그 팀들 들으셨을까? 글쎄요, 제가 사실 링크를 보내줄까 하다가 망설이다 안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보게 되면 왜요? 보여주시죠.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 게 또 우리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은근슬쩍. 비밀리에 다 알고 있는데 알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알 사람 다 아나요? 네네네. 네. 식구님 뭐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의 저의 이슈는 자 이제 보통 공연의 성수기 그다음 비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성수기는 연말. 네, 연말. 그리고 봄. 그리고 5월?
비수기는 한여름이라고 하죠 보통. 한여름, 비수기가 이제 1월, 2월, 그 다음에 7월, 8월 이때가 비수기예요. 국내에서는. 브로드웨이랑 좀 다르. 브로드웨이는 네, 7월, 네. 8월이 좀 약간 그 엄청난. 관광객 위주로 하는 네. 브로드웨이는 7, 8월이 굉장히 성수기고 네. 우리나라는 한 7, 8월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바캉스 걸릴 때 듭지. 지금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한 개념 좀 사라졌지만 하여간 1, 2월은 보통 비수기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비수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창작산실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장작산실. 그 장작산실. 작년 거. 이거 나 그거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작년 거. 네네네. 어. 올해는 그 슬로건을 바꿨어요. 신작의 발견이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창작산실 두 분 되게 잘 아실 거라서 어떤 거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르코에서 네네. 지원을 해가지고 네. 공연을 올리게 하고 영상화 작업까지 하는. 그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네. 거의 2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긴 프로젝트구나. 굉장히 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지만 그 전에 대본 공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작품 쇼케이스, 그다음에 본 공연까지 거의 2년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고요. 창작산실은 사실은 처음에는 연극하고 뮤지컬, 그다음에 오페라 위주로 시작했다가 11년부터 무용이 추가되고 16년부터 전통 예술까지 추가돼서 와, 거의 모든 장르에 아우르네요.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중간에 레파토리, 올해의 레파토리라고 그래갖고 그 재공연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작품도 한 번 더 하는 그러한 그런 규모로 커졌었는데요. 작년까지만 올해 레파토리는 시작되고 올해부터는 올해 없어졌어요. 신작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는 레파토리까지 했었지만 이제는 창작 신작 그래서 슬로건을 바꿨죠. 신작의 발견.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두 개 레파토리와 신작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창작산실에서 이렇게 장작산실. 그랬다면 그치. 올해부터는 신작의 발견 이렇게 그것도 됩니다. 한번 로고송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홍보하는 팀이 이제 일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려는 작년에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 한번 작곡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럴까요? 신작의 발견 뿜뿜뿜. 신작의 발견. 너무 저렴한데요? 저렴한 맛을 아니 하는 거예요. 뿜뿜뿜이 뭡니까 뿜뿜뿜이. 신작의 발견 삐리빠르뿌. 신작의 발견. 이거 약간 방귀대장 뿡뿡이 같지 않아요? 뿜뿜이 방- 뿜뿜뿜. 뿜뿜뿜. 네, 아무튼 신작 그래서 어떤 신작들이? 그래서 올해는 총 19개 작품이 많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오.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연극 6개, 뮤지컬 하나, 둘, 셋, 3개. 나 뮤지컬 뭐 있는지 알아요. 그 중에 네, 이상한 나라의 아빠 있죠. 맞아요. 이상한 나라의 아빠 있어요. 얼마 전에 맞아요. 보고 왔어. 네, 그래 네, 보고 재밌었어요? 왔어. 이상한 나라의 아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 토끼 나오고 뭐 채셔 고양이 나오고 뭐 도도새 나오고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와 그 현실에 있는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극이더라고요. 그 진짜 어. 아빠하고 진짜 딸. 이정열 배우님이랑 이하진 배우님이 부녀 페어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더 유명했던 그랬군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요. 그리고 무용도 6개 작품이 있고 전통예술 3작품, 창작 오페라 1작품. 총 19개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5월까지 하니까 굉장히 길어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작품 2월까지 끝납니다. 그럼 뭐야? 뮤지컬이 5월까지 하는 게 있어요. 위대한 유산. 네, 그거 하나가 굉장히 길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다 2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셔야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창작산실이 장점을 이제 공연 관계자로서 관계자로서. 얘기한다면 네. 사실 민간에서 이만한 규모의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창작산실에서 하게 되면 처음 시작 대본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거의 2년 동안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도 다른 여타의 그 제작비보다 훨씬 조금 더 괜찮은. 그러니까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주는 솔직히 인큐베이팅
없거든요. 지원이. 그렇죠. 그래서 진짜 뮤지컬은 피가 터집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연극도 피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많이 하나의 필요하죠.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러다가 이게 특히 뮤지컬 같은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투자자를 받기도 어렵고 음. 영화처럼 여러 가지 윈도우가 여러 개가 있어서 파생 부가 가치를 확산시키기 생각할 어려운. 수가 없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필요한 그래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금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창작산실 장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돈 많이 안다. 왜냐하면 창작산실은 정말 뭐라 그러지? 보통 작가가 등단하는 루트가 옛날에는 신춘문예 해서 신춘문예 당선되면 신문에 거기서 나야죠. 신문에 나요. 신문에 나서 그 작품이 또 이제 지원금을 받아갖고 이제 뭐 쇼케이스나 아니면 본 공연을 좀 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등단을 한 거야 희곡 작가로서.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일종의 엘리트 코스죠. 네, 엘리트 코스. 근데 이 창작산실은 그렇지가 않다. 꼭 등단한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작품을 본인이 쓰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문을 많이 열었다. 예, 그런 면이 있고. 우리도 해도 돼 그러면. 그럼요. 작가들이 내년에 해야겠다. 한번 하시죠. 대본 공모부터 네.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등단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처음 공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기회를 주는 데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연극에서 얘기를 한다면 낮은 칼바람이라는 작품이 있고 화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낮은 칼바람도 어디서 낮은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었는데 화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두 개의 작품은 작가가 누구냐면은 배우들이에요. 어. 원래 배우 출신이시고 배우를 20년 이상. 특히 화로 같은 경우는 최원석 배우님은 국립극단 단원이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신한진 배우님, 낮은 칼바람 신한진 배우님도 배우로서 20년 이상 작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라 그러지? 자기 배우로서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글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신 거죠. 근데 뭐 일종의 신춘무예에서 그 나이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하신 중년 40대 이상의 5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여기 창작산실을 통해서 이제 완전 입봉을 하신 게 작가로서 입봉을 하신 입지를 거구나. 다지신 거죠. 네. 나 너무 이해가. 네네. 너무 이해가 가. 왜냐면 그렇죠. 오래 작업을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예를 들어서 배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연출적 눈이 생기고 연출적 눈이 생기면서 또 극작에도 눈이 열리고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엔 충분히 창작을 하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한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무대가 사실 맞습니다. 좁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막 또 치고 오고 막 그다음 경쟁의 연속이잖아. 매체로 가지 않으면 중년의 배우들은 사실은 오래 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매체에 가지 않고 연극 무대를 오롯이 지키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자기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창작산실 굉장히 근데 좋고 그게 네. 제도 안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네요. 네, 이게 물론 이게 이런 분들을 위한 작품 이게 그건 지원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아니죠. 하지만 능력이 있다면 네, 이런 분들도 지원을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조교님도 할 수 있고 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치, 대본 그치. 공모도 시작한다면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연 메커니즘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성숙한 작품이 나올 수 맞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작품들 중에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예매를 해서 봐야 되나? 네,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한국문화 아르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인터파크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아르코에서 공연하는 것들 아르코에서 이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아르코나 대학로 예술극장 네. 공연들은 거기로 가시면 다양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거기는 회원 가입만 해도 10% 할인이 돼요. 아니 10% 더 해줘야지. 아니 회원 가입만 중복 해도 할인 가능해요? 중복 10% 할인은 플러스? 안 되지만 에이 네. 그럼 안 그리고 해주는 더 이유는 좋은 못하지. 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뭐 수수료 뭐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인가? 1,000원, 인터파크 1,000원. 아 그렇구나. 수수료가 네.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좋은 거는 마니아 카드라는 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런 게 네, 필요하지. 그런 게 필요하죠. 예. 네. 마니아 카드는 뭐냐면은 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로비에서 뭐라 그러지? 이게 도장 찍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개를 보면 그 티켓을 유료 티켓을 보여주면 그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도장마다 선물이 있어요. 네, 도장 굿즈. 깨기 하듯이. 네, 도장 깨기 하듯이 굿즈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예약을 하시면 그런 상품도 받으실 수 있고 이거는 되게 한정판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올해 한정판. 네. 올해 신작의 발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2월까지만 이게 진행되니까 빨리빨리. 진짜 얼마 안 남아요. 매일 봐도 못 보잖아. 매일 보셔야 돼요. 아니 그 전에 것도 2월 됩니다. 2월이 된다고요? 네, 2월 됩니다. 봤던 1월에 거? 보셨던 것도 가져오시면 2월 됩니다. 네. 오케이. 이상한 나라의 아빠 하나 받고. 그거 받고. 그리고 네. 낮은 칼바람 또 보러 가야 되죠. 하나만 나오면 하나 받으면 볼펜 드립니다. 볼펜? 네, 처음에 볼펜으로 시작합니다. 아르코 아. 이렇게 찍혀 있는 볼펜 아니에요? 아르코 하면 창작산실. 창작산실. 그럼 그 네네. 최종 상품은 뭐예요? 제가 못 봤습니다. 최종 벌써 아무도 못 보는 네.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게 굿즈 이 도장을 받으면 매니아 카드를 받으면 이 안에 마지막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매니아 카드 못 봤어요. 제가 아직.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볼펜으로 이해해주시기 시작하면 바랍니다. 뭐 담요 막 이런 거 뭐 있고 막 무릎 담요. 무릎 담요 무릎 있을 담요. 거고 뭐 머그컵 있을 머그컵. 거, 머그컵 있을 것 텀블러 같아요. 막 이런 네네. 거, 텀블러 있을 키링 것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있고. 그 창작산실로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품들. 번지 점프를 하다도 창작산실. 번점? 네, 번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유. 네. 그 다음에 마리 큐리. 아. 레드북. 오, 광염 소나타. 네, 이런 작품들 우리가 다 아는 작품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작품들이 그 창작산실에서 창작산실을 통해서 시작한 작품들이에요. 아. 네, 굉장한 쿠션이죠. 의미가 그래서, 있네.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극작으로 대본으로 처음 출발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가산점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줘서 거기서 끝까지 완주할 성장할 수 수 있게. 있도록. 좋다.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은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네네. 이것도 창작산실. 그러네. 네, 2020년. 그러네. 네네. 그래도 이게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냥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게 또 까다롭게 까다롭죠. 선정이 네, 되나 봐요. 까다롭죠. 일단 지원서, 1차 서류, 그게 제일 그다음에 힘들지. 그다음에 인터뷰, 그다음에 쇼케이스, 그다음에 본 공연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를 다 해야 되는 다 거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이제 선정. 아니요, 이제 이 쇼케이스까지 하고 본 공연이 지원이 되죠. 네네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것도 이게 이 텀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인큐베이팅 기간을 줘요. 이게 좋은 게 인큐베이팅 기간을 중간 중간에 주기 때문에 기획사나 그 제작사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터뷰했으니까 내일 쇼케이스 해라 이게 아니에요. 벌써 숨이 턱 막힌다. 네, 벌써 숨 막혀.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서류에서 대본하고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쇼케이스 할 때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 있고 쇼케이스 끝나고 나면 본고는 또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당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좋은 거는 좋은 거죠. 좋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그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이 대본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수정됐으면 좋겠다, 미비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쇼케이스 되면 자기들도 본인들도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돼서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작품을 하나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발전시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럼 보람이 중간에 있습니다. 계속 뭐 가이드를 주거나 네. 뭐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코멘트를 해주시나요? 그러주진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네, 거야?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 네. 이게 심사위원이 가이드를 주는 거는 너무 월권이고요. 네. 그렇죠. 학생도 아니고 그쵸? 학생도 아니고 이제 전문인들인데 맞아, 다. 맞아. 근데 다 아세요. 본인들의 약점이 뭐가 있고 장점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중요하죠. 네. 뭐를 좀 잘 못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게. 객관화적으로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창작산실이 올해도 다가왔고 이제 곧 또 심사하면 새로운 창작산실이 또 내년에 또 시작합니다. 그러겠네요. 매년 시작하는 새로운 작품들
19개, 18개, 19개 정도 작품이 되는데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창작극의 발전을 위하여 네, 여러분. 네. 슈퍼맨. 슈퍼맨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듣고 나서 생각이 들었지만 뭐 레드북, 마리퀴리, 네. 뭐 번지점프를 하다 이런 거는 지금 마니아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지원이 없고 기회가 없었으면 네. 그 작품들이 어디에서 없었겠죠. 어디서 네. 뭐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네. 시작으로 계속 디벨롭하고 초연, 재연, 3연을 거쳐오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남은 작품이 해시태그, 해시태그 네, 그다음에 맞아요, 핍 봤어요. 위대한 유산, 뮤지컬은 이렇게 두 작품이 남았고, 네. 그다음에 연극은 지금 남은 게 한 5개 정도 작품이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신작의 발견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그냥 네. 검색하면 되나요?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아. 창작 산실 이렇게 검색하면 다 네. 나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앞에서 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떨려요? 네 괜히 뒤에 한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냥 빠져. 아닙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떨려요. 네, 눈에서 지금 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일다이로 끝날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이슈는